다섯 번째 단어 볼까요? 역시 그 앞에 KN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뭐는 읽지 않는다고요? K는 읽지 않습니다. 네, 이건 그 읽는 거에서 지워주시고요. NIT만 읽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knit라고 읽으실 줄 아시면 되되 K는 써주셔야 돼요. 쓰실 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죠. 뜨개질하다, 옷을 뜨다 라는 뜻인데요. 사실 니트라는 단어는 동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뜨개질하다, 옷을 뜨다 라고만 보통 해석을 하지, 이거를 옷이라는 단어 중에서 니트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요, 스웨터라고 해요. 니트라는 말을 그렇게 한 단어로 딱 쓰질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니트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니트라고 할 때 미국 사람들은요 스웨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뜨개질을 하는 모습 자체를 그냥 니트라고 하시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다, 니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옷을 사실 때 니트 옷 한번 사러 가야겠다 라는 말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한국 사람들끼리는 쓰셔도 되긴 하겠죠. 그런데 영어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니트를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공부하신 티를 내셔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스웨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니트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해요. 네, 스웨터 한 벌을 사러 가야겠다 이러시면 되는데, 니트 하나를 사야 돼 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좀 갸우뚱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 니트를 언제 써야 되느냐, 뒤에 단어에 뭔가를 붙여야 돼요. 니트를 쓸 때는. 그게 제대로 된 영어입니다. 자, 여기 KNIT 니트 보이시죠? 그 니트 형태로 된 옷이다 그러면 뒤에 WEAR을 붙이셔서 읽어보세요. knitwear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영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트 한번 사러 가야겠어 이러시면은 이제 안 되고요. 공부하신 티를 내시려면 니트웨어 한 벌을 좀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요 다른 용어를 쓰시는 게 좀 더 신상에 이로우실 듯 합니다. 또는요, 니트 카디건. 네, 우리 가디건 그러는데 그것도 콩글리시입니다. 잘못된 영어고요. 가디건은 CARDIGAN을 써서 카디건이라고 쓰고 읽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가디건 그러는데, 제대로 된 영어로 써주세요. 카디건. 근데 그 앞에 니트를 붙이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뜨개질을 해서 만든 카디건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디건 같은 걸 사러 가실 때는 니트 카디건을 한 벌 사러 가야겠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옷가게 돌아다니시다가 이거는 니트 카디건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진짜 달라 보입니다. 이분이 뭐 옷에 대해서 아시는구나 해서 점원이요 가격을 깎아준다니까요. 네, 미슈니까. 네, 따라해보세요. knitwear, knit cardigan.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공부하신 보람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네, 니트는 콩글리시예요. knitwear, knit cardigan. 이 두 가지 단어만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니트에서 근데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K는 읽지 않는다. 왜? N 앞에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여섯 번째 단어도 KN이 보이실 거예요. 뒤에 OW로 끝났는데요. 당연히 N 사운드부터 읽으셔야 되니까 NO는 NO겠죠. NO. W 발음은 우 발음이 나기 때문에 NO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NO 아니고요. 네, 크 사운드 내시면 안 돼요. NO라고 하시면 알다, 알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요 이 know라는 단어를 물어볼 때 주로 많이 씁니다.
Do you know?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Do you know? K 사운드는 내지 마셔야죠. Do you know? 그러면 당신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이런 뜻으로 물어볼 때가 많아요. Do you know? Do you know? 그러니까 제가 여섯 번째 단어는 KNOW라고 쓰고요. know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Do you know? Do you know?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네, 당신은 이 단어를 아십니까? 이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네, Do you know? 당신은 알아요?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대답하실 땐 손을 들고 I know 하시면 저 알아요 라는 뜻으로 듣게 된다라는 것. 네, 일상생활에서 정말 수시로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혹시 그거 알아? 그러면 I know 그러면 나 알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주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근데 알고 있을 때는 I know 하시면 되겠는데 모르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앞에 know 앞에 DONT를 써서 I don't know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까요? I don't know. 네, 전 몰라요. 이런 뜻입니다. 알고 있을 때는 I know. 모르실 때는 I don't know. don't는 뭐뭐하지 못하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know와 합쳐지면 알지 못합니다. 우리말로는 모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따라 읽어볼까요? I don't know. 네. 알다는 뭐라고요? I know.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 단어가 금방 기억이 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no 라고 쓰는 no 발음하고 구별을 해주세요. no 그러면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소리로는 구별이 안 돼요. 네, 알고 있다의 no와 안 된다의 no는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 써져 있지 않으면 구별이 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황을 보고 알 수 있죠. 네, no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이고요. I know 그러면 저 알아요. 네, I don't know 그러면 모른다라는 뜻으로 구별이 금방 가실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알고 있다의 know 발음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역시 KN 보이시죠? 네, K 다음에 N이 오면 앞에 있는 K는 읽지 않는다. 그러면 N부터 소리를 내시게 되면 방금 공부하셨던 no 발음이 보이시게 돼요. no. 그 다음에 B로 끝났어요. B 소리는 소리가 나요.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노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부 발음은 좀 작게 내셔도 좋고요. 사실 뭐 아예 안 내셔도 되기도 해요. 그렇게 소리를 내는 미국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nope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또 외국 사람들도 이해하고 듣습니다. nope. 네, B 사운드를 확실하게 내주는 거죠. 그럼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 손잡이 있잖아요. 이걸 노브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왜 문 손잡이라든지 인테리어 같은 거 막 이렇게 가시고 변경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노브는 뭘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계세요. 네, 그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노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문고리를요, 댁에 가셔서 일부러 약간 헐겁게 풀어 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단어를 쓰기 위함이니까 어이 여기 노브가 고장났어 헐렁거리는데 빨리 고쳐놔 아니면 바꾸든가 이렇게 공부하신 티를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집안에 계신 분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느냐 손잡이를 가지고 손잡이라고 하면 되지 노브라고 뭐라고 왜 그딴 소리를 내느냐 그러면 뒤지게 패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실제로는요 door, 네, 문이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door, knob 그러면 문 손잡이라는 뜻으로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door knob
도어노브. 도어는 문이고요. 노브, K 사운드는 내지 않는, 노브는 손잡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 손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문 손잡이 잡을 때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도어노브, 도어노브, 도어노브. 네, 이런 식으로 문 손잡이를 보실 때마다 영어 단어를 자꾸 생각해내시면 금방 익혀지실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도어노브, 도어노브. 저도 안 쓰다 보니까 자꾸 더듬거립니다. 자, 도어노브, 도어노브, 도어노브. 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문 손잡이로만 노브를 쓰는 게 아니라요. 핸드폰 이렇게 왜 손잡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거치대로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핸드폰 노브라고 그래요. 네, 핸드폰 노브가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또 왜 그 라디오라든지 옛날 그 왜 전축 같은 거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띠리리릭 돌리는 거. 이걸 또 노브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륨을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노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 노브 좀 왼쪽으로 돌리든가 소리 좀 죽여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문 손잡이는 도어 노브,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노브 또는 다이얼 노브 이러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신 티를 팍팍 내주세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K 사운드가 나지 않는 노브, 문 손잡이였습니다. 자, 8번째 단어에서도 KN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K 사운드는 내지 마시고 NOT만 내시게 되면 네, note가 됩니다. note. 그 외에 우리가 공책이라고 얘기하는 노트북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좀 짧게 note, note, note 이렇게 읽게 되시면 바로 이 모양을 note라고 그래요. 매듭이라고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하죠. 매듭을 영어로 note, note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꼬여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매듭 같은 게 이런 펜던트 같은 거에 꼬여 있다면 이러한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러브 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뭔가 사랑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놨다라고 얘기를 해서 노트 모양으로 된 목걸이다라고 얘기할 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랑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러브 노트.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네, 무슨 그 동그란 노트. 근데 그게 꼬여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네. 그 이렇게 심정이 꼬여 있으신 분들 가끔 보시잖아요. 그럴 때 네가 노트냐 꼬여 있게 빨리 풀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네, 이딴 식으로 얘기하셔도 훌륭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노트라는 단어가 뭔지를 외우시라는 뜻에서 네, 자꾸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미용실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매듭을 짓는 헤어스타일이 종류가 엄청 많죠. 그죠? 여성분들은 이거를요 헤어노트라고 그래요. 헤어노트. 그래서 머리 묶을 때요, 누군가 묶어주실 때 헤어노트를 어떤 식으로 묶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표현하시면 공부하신 티가 팍팍 나실 겁니다. 네, 헤어노트. 네,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근데 그걸 이 시간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헤어노트 스타일이 있으니, 노트 헤어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머리입니다. 네, 우리 학생분들이 엄청 자주 하시는 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네, 뽀글이. 네, 정답입니다. 근데 그건 영어가 아니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네, 좀 더 세련되게. 라면머리! 네, 그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노트 파마라고 하시면 돼요. 노트범. 파마는 우리나라 콩글리시고요. 파마의 올바른 표현은 PERM을 써서요. 펌 이러시면 됩니다. 그 미용실에 가시면은요. 파마라고 써놓은 미용실은 가지 마세요. 거기 이제 원장님의 수준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다 펌 그래요. 펌.
이게 빠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에. 네, 그리해서 네, 앞에 매듭이라는 뜻을 가진 노트와 빠마라는 뜻을 가진 펌하고 합쳐지게 되면 꼬인 파마라는 뜻이죠. 매듭을 지어놓은 파마. 그래서 노트 펌이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실 때 나 파마 좀 하러 가야겠어. 네, 이러지 마시고요. 노트 펌 좀 한번 하고 올게. 네, 이렇게 하시면 뭐지? 이러실 거예요. 네, 노트 펌. 이게 우리나라 우리 그 주부 여성분들의 대표적인 네, 뽀글이 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생각하고요? 노트 펌. 네, 그렇게 기억을 잘 해두시면 오늘 공부하신 단어 보람이 있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혀가 자꾸 노트 되네요.